We are the robot. 야타노 강아니. 전편 마지막에서 무슬림의 결혼 문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라는 체제 아래에서 출산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죠. 물론 이런 저출산 현상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정책으로 국가가 무슬림 난민 수용과 다문화 정책을 이용하려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다수 유입되고 많아지면 과연 그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다음 편들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길게 만들면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있는데 만드는 저도 너무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드실까봐 짧게 만들어볼까 합니다. 일부 1처제를 보편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선진경제 국가들은 여자 일생에 아이가 많아봤자 한두 명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출산율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부 1처제 체제의 선진경제 국가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일부 다처제를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출산을 한다면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자료들은 현재 실제로 난민 정책 또는 다문화 정책을 쓰는 서방 국가 내에서 직접 국가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본 가상 시나리오 자료들입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유럽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가 미래의 3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 점유율이 한 시나리오에서 6.3%에서 16.7%로 상승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자료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림 자료입니다. 제목에 Muslim Population European Countries Triple by 2050 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말 그대로 유럽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가 3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인구의 8.8%에서 12.7%로 유럽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다. 2050년까지 높은 이주율이 지속되면 스웨덴 무슬림은 30%, 독일 무슬림 20%, 핀란드 무슬림 15%, 노르웨이 무슬림 17%로 증가합니다. 유럽 평균 출산율은 비무슬림은 여성 1명당 1.6명을 낳고 무슬림은 여성 1명당 2.6명을 낳습니다. 거기에 무슬림 인구는 비무슬림보다 평균 13세에 젊다고 합니다. 젊으니까 아기를 몇 명이고 더 낳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다처제지 않습니까? 남편 한 명의 아내가 평균 3명이라고 칩시다. 비무슬림 여성이 평생 2명을 낳을까 말까 한데 무슬림 여성은 한 명이 최소 3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3명이니까 최소 9명을 출산하는 겁니다. 비무슬림의 한 부부가 아이를 한두 명 출산할 때 무슬림 한 부부가 아이를 9명을 낳는 거죠. 마치 테란과 저글링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무슬림 인구는 결과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다 인구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비무슬림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총 인구수가 감소 예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에서 최대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미 프랑스에 570만 명이 있었고 총 인구의 8.8%였습니다. 독일은 500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있었으며 총 인구의 6.1%였습니다. 그런데 16년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 들어왔으며 문제는 앞으로도 난민을 받고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난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해도 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이슬람 교도가 사망자보다 290만 명 더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동유럽과 남부 유럽은 이슬람 교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슬림 난민들이 국가의 복지 예산과 내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가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음 편들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16년까지 프랑스는 5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이주민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망명 신청자가 아닌 정규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8만 명 정도가 난민이었으며 대부분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인구를 과소평가한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프랑스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타노 강아니.
이렇게 무슬림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무서운 증식 속도로 선진 서방 국가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매트릭스 3에서 에이전트가 수많은 무한복제를 해서 결국 네오까지 먹어버렸던 것처럼요. 난민들은 고의적으로 난민 신분을 악용해서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복지만을 받아들이며 공짜로 돈을 받고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을 받아준 선진 세계를 배척하며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공작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 못 먹고 못 쓰고 없이 자라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추악한 무슬림이니까. 트럼프가 왜 장벽을 치려고 했을까요? 이런 불쌍한 무슬림이 결국 미국 자국의 위협이 되며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무서운 속도로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꼭 총칼을 들고 죽여야 전쟁이 아니죠. 사상전과 이념전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난민 문제에 관해 무관심한 분들이 많으신데 무슬림에 대해 안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난민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편들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무슬림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는 반대해도 한국만은 이렇게 불쌍하고 위험한 이슬람 난민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일부 다처제로 인해 서방 선진 국가들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는지를 시나리오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재의 무슬림 난민이 실제로 서방 국가에 끼치고 있는 영향과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난민들을 꼭 한국으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바로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ヤタのかがり